자, 교도소 사회론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 자, 서덜랜드와 크레이시가 제시한 수형적 하위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죄 지향적, 수형 지향적, 합법 지향적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나눈 것은 1번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한 거죠. 그래서 1번이 상대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2, 3, 4는 다 틀렸는데 자, 교도소 내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 것은 범죄 지향적이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수형 지향적 수형자들이죠. 자, 모범적으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형 지향적이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합법이죠. 합법 지향적 수형자들이다. 자,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친하게 지내며 가급적이면 교정시설 규율에 따르는 것은 합법 지향적이 아니고 범죄 지향적이죠. 자,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자, 교도소화란 적대적 태도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뭐 그렇게도 설명되겠죠. 자, 클레머는 수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수형 지향적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교도소 내의 지위 획득에 관심이 많죠. 틀렸습니다. 휠러는 중간 단계에서 가장 적대적이다. 그래서 U자형 곡선을 주장하기도 했죠. 자,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 클레머, 2번 휠러, 3번 서덜랜드와 크레시, 4번 슈렉. 이런 사람들 좀 알고 계시고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클레머는 장기화될수록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하였다.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나와 있죠. 증가함에 따라 교도소화가 강화된다고 보았다. 이거와 거의 같은 지문 아닌가요? 휠러는 U자형 곡선을 주장했죠. 그래서 입 초기와 말기에 높고 중기에 낮다고 하면서 U자형 곡선을 보인다고 했다. 맞습니다. 3번.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 지향적, 수형 지향적, 합법 지향적으로 구분하였고 자, 수형 지향적 재소자는 자신 수형 생활보다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관심을 가진다. 야들은 출소 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교도소 생활, 수형 생활이니까요. 수형 생활을 지향하는 애들이다 보니 그 안에서의 지위 확보에만 관심을 보이지 출소 후는 무관심합니다. 출소 후에 관심을 보이는 애들은 합법 지향적이죠. 슈렉은 고지식자, 정의한, 정치인, 무법자로 구분하였고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용자로서 시설에 동조하며 준수하는 생활을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유형이라고 보았다. 맞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클레머, 사이크스 뭐 이런 사람들 알아두시고 뭐 롬바르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휠러는 수형자가 함께 들여온 것이다. 행위형은 이거는 휠러가 얘기한 게 아닌데 휠러는 U자형 곡선을 얘기했는데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휠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윈과 크래시가 주장한 내용의 그 일부에 속합니다. 휠러는 초기부터 후기로 갈수록 친교도관적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고 보았느냐. U자형이라니까요. 자, 12번, 6번. 옛날에 특채에서 나온 것인데 요즘 이런 거 안 나오죠? 자, 교도소와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 기관이란 개념을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고프만은 미국 교도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참여 관찰을 한 후에 고안한 개념이다. 고프만이 총체적 기관이란 개념을 쓴 건 맞는데 교도소에서 고안한 것이 아니고 정신요양원에서 고안한 개념입니다.
나머지 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별로 2, 3, 4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픈만이 요양원에서 참여 관찰을 통해서 처음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총추적 기관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별 의미 없습니다. 7번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3번입니다. 자, 교도소화란 그 의미는 학습하는 거죠. 교정시설에서 이런 것 등을 학습하는 과정을 교도소화라 칭하죠. 수용자와 함께 들여온 것은 박탈이 아니라 유입 모형이죠. 여기 유입되었다는 것이고, 자, 수용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든지 각종 권익의 상실로 본다. 이것은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박탈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틀린 것은 니은 디귿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맞고, 그리고 정답은 당연히 4번도 맞게 되는 겁니다. 리을 번도. 근데 리을은 구다지. 자유주의자들은 박탈을, 보수주의자들은 유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겠다는 말인데 별 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정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리을은 맞는 지문입니다. 네, 리을을 굳이 몰라도 됩니다. 8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번 사이크스 박탈 모형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박탈과 고통에 대한 적응의 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고 사이크스가 밑에 보시면 이런 얘기 했죠. 사이크스가 말한 고통이 아닌 것은 했는데 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것이 밑에 나와 있는 자유박탈, 자율성 박탈, 이성관계 박탈, 안전성 박탈, 재화 영역 박탈 이렇게 5가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이 박탈 모형 관련된 사람으로서 사이크스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 특성 강조하는 건 아니고 자치 확대를 통해서 박탈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교도관의 소외감을 묻고 있네요. 관계없는 것은 교도관에도 범죄인들처럼 부문화가 존재하나요? 교도관의 부문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수형자는 부문화가 존재해요. 교도관은 근무 시간 되면 퇴근하잖아요. 교도관이 뭐 자살하고 그러나요? 자, 위험성, 무력감 증대, 외부 통제와 간섭 증대, 교화 개선 업무 증대 이런 것들 다 느낄 겁니다. 교도관들은. 1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교도 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감이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죠. 나머지 거 보시면 되겠고 읽어나 볼까요? 무슨 것을 습득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진행됨에 따라 좀 더 범죄적 이념을 습득하게 되죠. 기술을 범행 수법을 배우잖아요. 또 개인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슈렉 나왔네요. 자, 하위 출신자가 많고 폭력성 강력범죄자가 많은 형태는 누굴까? 반사회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친사회적은 친한 애들이고 사회에 친한 애들이고 사회에 반한 애들이고 가식적인 애들이고 비사회적인 애들입니다. 친사회적은 고취직자, 반사회적은 정의한, 가식적은 정치인, 비사회적은 무법자 이렇게 정의해 두시고 중산층, 하류층, 사기 횡령 이런 사람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교정 상담을 갑니다. 거의 뭐 나오지 않죠. 뭐 요즘 뭐 이런 거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한데 뭐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출제가 되었다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 현실요법, 교류분석요법, 사회적요법 읽어보시고 그리고 1번을 보시면 정적 강화란 뭐뭐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정적이 아니고 부적 강화
테스트해 두시고 그냥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안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2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안 나옵니다. 이거 별표도 안 쳐놨습니다. 2번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교정상담 기법은 뭐냐? 16년도 국가직 7급이네. 1번인데 보지 마세요. 뭐 에릭번 보지 마세요. 저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현실요법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솔직히 몰라도 돼. 아시겠어요? 나오면 어떡합니까? 찍어. 근데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것도 3번도 옛날에 나온 거죠. 뭐 교정 현장 상담과 사회 내 상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 해놓으시고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반 상담과 교정형 상담의 차이점 해놨는데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는 78페이지 수용자의 법적 지위입니다. 1번이 판례죠. 현재 판례입니다. 2번도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예전에는 국가직 7급 이런 데서 한 문제 정도씩만 나왔는데 최근에는 국가직 9급에도 한 문제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두세 문제까지 나오지 않고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도 준비를 좀 하셔야만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뭐 판례 준비한다 하여 뭐 별도로 뭐 큰 대비책은 없고 기본서 맨 끝에 판례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 판례 교재에 있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죠. 자, 변호사와 접견할 때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형집행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관련 법조문이 개정이 있었고 지금은 변호사와 접견할 때는 접촉 차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접견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죠. 자, 수용자의 선거권을 전면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이 공소법 관련 조항은 수용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틀렸습니다. 자, 3번 교도소에 수용되면 국민건강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거든요. 이거 합헌 조항입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위헌이 아니고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신문기사 뭐 수용자 관련된 기사 내용 가끔씩 나오죠. 조폭이라든지 연쇄살인범들 뭐 큰 사건 같은 경우 신문기사에 나오잖아요. 그 기사를 삭제한 후에 수용자에게 구독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과잉 침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2번 판례이다. 잘못된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수형자의 다른 종교 집회 참석을 개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한했단 말이죠. 이것은 수유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침해하지 않았다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친구는 천주교 신봉자입니다. 그러면 천주교 집회에 참석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천주교 집회도 참석하고 불교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집회 있을 때마다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교도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이 효율적인 수용 관리, 개호상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도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이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봉자니까 천주교 집회는 허용했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거부하면 뭐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주교 집회는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집회 참석 거부했다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시 교도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이 판례 때문에 교도관이 다음부터는 참여가 안 됩니다. 자, 3번 앞에서 봤습니다. 삭제한 후 구독해 한 것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감독을 피하여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따른 공직방위 되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수용자가 교도관 몰래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몰래 피우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은 위계에 따른 공직방위 되지를 않는다. 왜요? 교도관이 그 건방이라고 하죠. 그, 그 수용자 거실방이라든지 공장 작업장이라든지 부정물품을 숨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야 할 의무가 교도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도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모든 수용자를 위기에 따른 공직방어로 몰아서는 안 되겠죠. 발견 의무가 교도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감시 감독을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기에 따른 공직방위 되지를 않는다. 3번 갑니다. 잘못된 것은 했는데 3번이죠. 자, 포괄적인 지배 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죠. 독일의 프로이덴탈은 수용자 권리의 의무는 법령으로 규제할 수가 행정 규칙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법률 또는 법규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1972년도 독일의 재판소는 법률유보 배제 원칙을 적용하였다. 법률유보를 적용했죠. 배제가 아니고. 자,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 절차의 적정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보호장비는 징벌수단으로 써서는 안 돼요. 저쪽 징벌 파트에서 배웁니다.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권리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부정적이죠. 자, 수용자는 처우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소장 면접을 허용하고 있다. 처우 불만 사항에 국한하지 않아요. 개인 처우면 불만 사유 제한 없이 소장 면접할 수 있습니다. 자, 징벌의 선고유예 제도가 현행법상 도입되었다. 선고유예가 아니고 집행유예입니다. 자, 판검사는 구치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시찰할 수 있긴 있는데 수시로는 아니고요. 직무상 필요가 있을 때 시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독작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틀린 거예요. 두 부분이 틀렸습니다.